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교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저희 청취자분들께 또 좋은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요. 또 오늘 특별히 또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우리가 새해 되면은 이제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도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왜 변화하는 게 참 왜 어려운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변화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예.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 시작하면서 뭔가 결심했는데 벌써 작심삼일이 네, 3일이 됐으면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좀 힘들다, 좀 스트러글링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가 자기 변화 이해하기 예.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요. 변화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 통계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새해 어떤 다짐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올해 2019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네. 어떤 뭐 결심도 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네. 통계에 의하면 한 25% 정도는 우리가 결심한 거 25% 정도는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높은 예. 수치예요? 네, 예, 25%. 그리고 네. 6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다 실패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거 없이 다 경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원래는 뭐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겠다. 네. 뭐 아니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쉽게 이렇게 금방 무너지는 네.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새해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내가 다짐했던 새해에 다짐했던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좀 내가 성취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특히 새해에 결심한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목표한 것들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해 동안 잘 네.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변화가 어렵다는 거 누구든지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예.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왜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면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의한 변화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올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더 좋게 해보겠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스스로 간에 어떤 스스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의 악화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로부터 경험하는 네. 것들이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뭔가 자꾸 변화하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이런 변화의 시도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 증후군. 그러니까 영어로는 false hope syndrom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가 이제 경험하고자 하는 변화가 첫 번째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네.
짧은 시간에 내가 몇 킬로를 빼겠다, 몇 파운드를 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목표 설정치가 네. 굉장히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처음부터 이제 잡아놓고 처음에는 이제 변화하겠다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있고 반드시 꼭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그때는 마치 내가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기도 해요. 한 며칠 동안이나 뭐 얼마 동안 한동안은 이제 성공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안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살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점 몸도 거기에 적응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노력이 있어도 쉽게 잘 안 되는 그만큼의 노력이 점점점 가도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경우들이 네네. 생겨서 어떤 초기의 노력으로 잠깐의 성공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몸이 더 이상의 변화를 저항하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화가 더디고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의지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시도 자체를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이제 오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마음이 드냐면 이제 되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죠. 나 역시 의지가 약해. 역시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또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내면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외식하는 약속 때문에 그래. 그날 결혼식이 잡혀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어떤 계획의 부족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상황 같은 걸 탓하는 거죠. 예, 네. 그날 하필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라든지 뭐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네. 거야.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면의 어떤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환경을 이제 돌리면서 네.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도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들이 몇 번씩 반복이 되면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해서 희망을 아예 접어버리는 네.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를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헛된 희망, 네. 헛된 이제 희망 증후군, 예, 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헛된 희망을 너무 이제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좀 이루기가 힘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익숙한 것들 이제 안전하다고 예상이 가는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기가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상 좀 더 이번에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잘 지내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새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런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뭐 사람들이랑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든지 네. 사실 드라마 보고 싶고 누워서 낮잠 자고 싶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뭐 나가서 아이들이랑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는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했던 안전하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네. 이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걸 포기하고 하면 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실패하는 게 뭐냐?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건데 이제 이걸 포기했을 때 그 생기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재미로 뭐 이제 살아가나. 그래서 네. 사실 그 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들이 단순히 먹는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많은 요인이기도 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요. 네.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요인은 변화를
그 주도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의 잔소리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 이 변화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변화하기 싫은데 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참 새해 내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변화를 원하는 경우 사실 변화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뭔가 변화를 한다는 게 저희가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변화하기가 힘든데 네, 내 의지가 그렇죠. 아니라 남에게 떠밀려서 이렇게 변화를 조금 강요받아서 남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변화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실 제가 상담을 이제 할 때 네. 억지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상담을. 예, 네. 그런 분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하겠다는 동기로 오신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의 어떤 권유라든지 뭐 이런 그런 말들로 인해서 오거나 네. 또는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콜트 오더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경찰한테 이제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네. 뭐 이제 뭐 몇 주 상담을 이렇게 받으라고 아. 이렇게 명령을 받고 오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상담 자체에 오는 동기가 자기가 변하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네. 거라서 그런 경우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사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입장에서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먹고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위에 이 변화를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제 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뭐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혼자서만 네. 이것들을 알고 혼자서만 마음 먹고 혼자서만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변화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변화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단순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만 갖고 있는 경우.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있을 경우도 사실 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새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실패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많군요. 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막연한 기대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를 한다는 게 어려운 만큼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냥 뭐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변화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또 이 변화를 좀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또 후반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Chance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널 생각해.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총 교수님과 함께 상담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019년 새해 맞이해서 자기 변화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많았군요. 예. 그러니까 변화가 힘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저희가 교수님 통해서 팁을 듣고 2019년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것들, 내가 이것만큼은 좀 변화하고 싶다 하는 것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작심삼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릴 네. 텐데요. 이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변화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보고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이 네.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유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헌신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변화를 정말로 강렬하게 원하는지. 네. 그게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이게 그 변화를 유지시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변화에 의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변화의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쉽게 이제 이 지속적인 어떤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기 없이 조그만한 어떤 이제 만족을 이루었을 때 쉽게 나는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네. 끝났어라고 네. 쉽게 이렇게 놔버리게 되면 금방 예전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이어트를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간에는 일단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단순하게 살을 뺀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강한 갈망이나 동기가 네. 이렇게 있을 때 그건 지속적인 동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이게 영구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 내에 내가 잠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가 굉장히 강렬할 때 네. 이게 목표가 지속이 돼서 끝까지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단순한 어떤 먹는 식사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동기가 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금방 네, 오죠. 금방 올 테니까요. 네. 그래서 누군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단기간 내에 잠깐 내가 반짝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이제 강렬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self efficac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사람들만이 이 변화를 그러니까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계속 내가 왜 이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동기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그렇군요. 내가 정말 헌신을 해야 되고 이거를 네.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내가 이거를 왜 변화를 해야 하느냐 자신감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단기간 내에 내가 잠깐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의 변화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변화는 사실 잘 네.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뭘 맞아요. 반짝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확 바꿀 맞-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에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도 다 미국에 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에서 있는 좀 더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변화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단기적인 계획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네. 이걸 길게 음. 보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변화는 단기간 내에 반짝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번째 A라고 하는 스텝이 있으면 그다음 B 스텝이 있고 C 스텝이 있고 또 플랜 A, 플랜 B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네. 뭐냐면 계획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길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네.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또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너무 이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처음부터 네, 세워버려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들이 들었을 때도 그게 될까 과연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목표 수치를 너무 크게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내가 좀 하다가 조금이라도 성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작은 목표를 세워서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달 만에 뭐 예를 들어서 10kg를 빼겠다. 뭐 5kg를 빼겠다. 이게 너무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차라리 짧게 잡으라는 거죠. 짧게 네. 잡고 목표치를 낮춰서 그걸 성취한 다음에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네. 또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목표를 크게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뭐 예를 들어서 목표가 너무 두리뭉실하고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뭐 술을 완전히 끊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그게 너무 큰 목표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한 번에 잡을 때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교수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단기간에 네. 해서 뭐 내가 뭐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마시던 걸 뭐 하루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뭐 한 달 안에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뭐 서서히 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게 예,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게 훨씬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일주일간의 목표만 딱 잡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목표에서 갑자기 확 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기간에 체크를 자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패보다는 성공에 주안점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성공했을 때 나에게 작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오게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성공했을 때 내가 얻는 보상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네. 효과적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게 목표를 조금은 좀 작게 세워서 네.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이 또 다른 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치 작은 목표만큼 그 기간도 짧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자주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짧게 성취하고 또 아주 작은 걸 세우고 또 성취하고 이런 패턴이 훨씬 더 좋지. 올 한 해 1년 동안에는 내가 술을 끊겠다. 이 굉장히 너무 일반적이고 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너무 크게 두리뭉실하게 잡는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그렇게 네. 하라 이야기하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 때보다 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네. 예, 그러니까 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고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의지가 약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어떨 때는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지 말고 이렇게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실패했을 때
이제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이제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실패한 거 오늘 왕창 먹어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아, 이왕 실패한 거 뭐 네. 아유 오늘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음.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패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패할 때 빨리 다시 이제 돌아가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실패했더라도 내가 다시 작은 목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확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쉽게 단정 내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패인 거죠. 그래서 다시 작은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시 작은 것을 다시 시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도 이게 앞에 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 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실패하면 또 다시 큰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제 자주 이제 점검을 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작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을 때 이제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갑자기 확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작게라도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실패를 그래도 최대한 줄이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위험 부담이 높은 상황들이 뭔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최대한 줄이는 피해야 거죠. 되겠네. 네. 예를 들어서 술을 끊겠다는 사람이 자꾸 약속 장소를 술집 근처에 잡는다면 난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그쵸. 똑같은 거죠. 네네.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자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계속 있고 이제 담배 한 대 안 펴도 되니까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혹이 되는 뭐 음식 같은 것들을 계속 옆에 둔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트리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트리거. 이제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연상시키는 네. 환경 가운데 나를 두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변화가 어려운 게 어떤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의지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뭔가를 거절했을 때 내가 이걸 거절하는 방법을 음. 내가 잘 알고 있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르노그래피에 너무 깊이 중독이 돼 있다면 네. 혼자서 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혼자서 컴퓨터를 하지 않는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는 거고요. 맞아요. 방법적인 면이 중요하네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어카운터블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 주위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끊기 힘든 사람들은요.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카운터블 파트너 한 사람 정해서 네.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이런 유혹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 지원자가 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오늘만 잘 넘기자고. 아. 지금 그런 유혹이 드는데 요걸 해보는 건 어떠냐. 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동기를 다시 유발시키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원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서
혼자 스스로 마음을 먹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해요. 네. 지금 또 예로 들어주신 것도 있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다이어트 할 때 주변에 알리라고 하잖아요. 네. 혼자 그러는 것보다 주변에 알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서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 변화 이해하기. 변화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익숙한데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인 것 같은데 네. 변화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 어떻게 하면 무엇이 지속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